할머니의 마지막 시험. 30억 보상금의 비밀. 충격적인 발견. 돈 앞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믿었던 세 딸 모두 저를 배신했죠. 재산을 나누어 주기 전에 아이들의 속마음을 먼저 알아야겠어 치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보살이라고 하죠. 전 진짜 치매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돈만 눈에 보이고 아픈 나는 보이지 않던 딸들. 세 딸의 충격적인 반전에 대해 들어보세요.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에 시청 토지개발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뜯어보다가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지개발 사업 보상금 산정 통지서. 토지 보상금 25억 원, 부대비용 5억 원, 총 보상금 30억 원. 이 숫자를 보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0이 몇 개지? 30억이라고? 내 나이 72.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시골 작은 땅이 도시개발 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받게 된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말라고 했던 그 땅이었어요. 당시에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어요. 며칠 전 이웃 김씨 할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요즘은 재산 많으면 자식들이 더 무서워. 돈 때문에 부모 죽이는 세상이야. 혹시 내 자식들도 그럴까? 그 순간 세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대기업 임원인 첫째 수진, 공무원인 둘째 미경, 그리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막내 은주. 요즘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십억 상속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는 일들 말이에요. 30억이라는 돈 앞에서 변하지 않을 자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밤새 잠을 못 잤어요. 3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알리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과연 내 딸들이 돈 때문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는지 말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말이죠. 세 딸을 불러 모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거실에는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사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져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엄마, 뭐래요?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래. 의사 선생님이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미경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치료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나는 보상금 통지서를 꺼내 보였어요. 우리 집 뒷산 땅이 개발되면서 30억 원을 받게 됐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고 몇 번을 다시 읽어봤어요. 30억! 진짜 30억이에요? 미경이 떠든거리며 말했어요. 은주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치매는 괜찮으세요? 돈보다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첫째 딸의 충격적인 계획. 엄마 30억이면 3등분해도 한 명당 10억씩이네요. 언니, 지금 그런 계산할 때야? 은주가 어이없어 했어요.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엄마가 치매라면 이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할 수 있겠어? 미경도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치매 환자가 30억을 관리한다는 건. 얘들아, 엄마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머리가 맑지 않아서 계속 깜빡깜빡하고. 수진이 갑자기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제대로 관리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나는 우연히 수진과 미경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됐어요. 막내 은주는 늦게 와서 집에 없을 때였죠. 화장실에 가려다가 수진 방 앞을 지나는데 전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아, 30억이야. 30억.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언니, 그런데 엄마가 치매라면서? 그거야. 더 좋은 거지. 어차피 치매 환자가 그 큰 돈을 관리할 수 있겠어? 우리가 대신 관리해야 돼.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이런 말을 할 줄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얘가 변호사 친구 김 변호사한테 이미 상담받았어.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성년의견인 신청할 수 있대. 그럼 재산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와.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든.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야. 치매 전문 병원 말이야. 그럼 아예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실제로 치매인데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30억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럼 30억을. 당연히 우리가 나눠 가져야지. 반반이야. 15억씩. 은주는 어차피 카페나 하는 애니까 그런 큰 돈의 가치를 몰라. 오히려 부담스러워할걸? 그런데 은주가 알면 어떡해? 모르게 하면 되지. 어차피 엄마가 치매라고 하면 은주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할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 은주가 카페 일을 마치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언니들 뭔 얘기해? 은주가 웃으며 물었죠. 수진과 미경이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 그냥 엄마 치매 때문에 상의하고 있었어. 하지만 은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분명히 대화 내용을 일부 들었나 봐요. 현관에서도 수진의 큰 목소리가 들렸을 테니까요. 언니들 설마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설마야? 엄마가 치매인데 우리가 돌봐야지.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엄마를 위한 거야. 수진이 시치미를 뗐어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지 않으시면. 은주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야.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돼. 미경이 언니 편을 들었어요. 그날 밤 은주가 내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치매세요? 나는 은주의 순수한 눈을 보며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은주야, 사실 엄마는 치매가 아니야. 언니들을 시험해 본 거야. 엄마. 그럼 아까 언니들이 한 말을. 다 들었어.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신병원에 넣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더구나. 성년 후견인까지 신청하겠다고.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언니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30억이라는 돈 앞에서 사람이 변하는 모양이구나. 내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맞았어. 은주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나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들이 정말로 엄마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할 것 같아.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 무슨 도움이든 할게요. 며칠만 엄마를 숨겨줄 수 있겠니? 그 사이에 엄마가 처리할 일이 있어. 은주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희 카페 위층에 작은 원룸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고마워 은주야. 너만이 정말 엄마를 사랑해 주는구나. 다음날 새벽 나는 은주와 함께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수진과 미경에게는 시골 고모집에 며칠 다녀온다고 쪽지만 남겨두고요. 평소에도 가끔 친척 집에 다녀오곤 했으니까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주의 카페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1층은 카페이고 2층은 작은 원룸이었는데 은주가 가끔 야근할 때 쓰는 공간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밥도 해드릴게요. 고맙다 얘야. 엄마가 너한테 폐만 끼치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3일 후 수진과 미경이 난리가 났어요. 시골 고모한테 전화해봤더니 엄마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엄마가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는데. 미경이 걱정스러워했어요. 혹시 치매 때문에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 수진도 불안해했어요. 그들은 은주 카페로 찾아와서 소리쳤어요. 은주야, 엄마 어디 갔는지 알아? 몰라요. 고모 댁에 간다고 쪽지 남기고 가셨다면서요? 고모한테 전화해봤는데 안 계시다더라. 핸드폰도 계속 안 받고. 미경이 초조해하며 말했어요. 치매 환자가 혼자 돌아다니면 정말 위험해. 실종신고 해야겠어. 그럼 해요. 저도 걱정돼 죽겠어요. 은주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이 의심스럽게 은주를 바라봤어요. 너 정말 모르는 거야? 평소에 엄마랑 가장 가까웠잖아. 언니 왜 저를 의심해요? 저도 엄마가 어디 계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수진과 미경은 경찰서에 가서 실종신고를 했어요.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실종자가 치매 환자라고 하셨는데 평소 행동 패턴은 어떠셨나요? 가끔 시골 친척 집에 다녀오시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혹시 가실 만한 다른 장소는 없나요? 글쎄요. 남편 산소 같은 데는 가끔 가세요. 경찰은 수색에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작 수진과 미경이 걱정하는 건 엄마의 안전이 아니라 30억 원이었어요. 언니, 혹시 엄마가 그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하신 건 아닐까? 설마 치매 환자가 그런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사이 나는 은주의 도움으로 비밀스럽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은주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래 은주야. 30억을 모두 금으로 바꿔서 너에게 줄 거야. 엄마 그런 큰 돈은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만이 진짜 엄마를 사랑해줬어. 언니들은 엄마를 정신병원에 넣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잖아. 그런 아이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어. 며칠에 걸쳐 나는 은주와 함께 여러 은행과 기금 속상을 돌아다니며 30억을 금으로 바꿨어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처리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했어요. 금괴 15개가 만들어졌죠. 반짝반짝 빛나는 금괴들을 보니 정말 엄청난 가치라는 게 실감났어요. 은주야, 이 금괴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둬. 언니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엄마 어디에 숨겨야 할까요? 여러 곳에 나누어서 숨기는 게 좋겠어. 한 곳에 모두 두면 위험해. 은주는 금괴들을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겼어요. 카페 지하 창고에 5개, 친구 집에 5개, 은행 대여금고에 5개. 각각의 위치를 종이에 적어서 나에게 주었어요. 엄마 이 메모는 꼭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고마워 은주야. 이제 마음이 놓이네.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충격 일주일 후 수진과 미경이 경찰과 함께 은주 카페에 나타났어요. 은주야, 엄마 CCTV에 찍혔어. 너랑 함께 다니는 거 말이야.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근처 은행 CCTV에 너와 엄마가 함께 나오는 게 찍혔다고 경찰에서 연락 왔어. 결국 나는 은주 카페 위층에서 발견됐어요. 수진과 미경이 울음을 터뜨리며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세요? 엄마, 치매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나는 연기를 계속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당신들은 누구세요? 엄마, 저희 딸들이에요. 수진이, 미경이. 딸? 저한테 딸이 있나요? 수진과 미경의 얼굴에 기이한 미소가 스쳤어요. 치매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거죠. 엄마, 이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다음 날 수진과 미경은 정말로 나를 정신병원에 데려갔어요. 마음 편한 병원이라는 치매 전문 병원이었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치매 말기 증상을 보이고 계세요. 수진이 의사에게 말했어요. 가족들을 못 알아보고 집을 나가서 며칠씩 돌아다니고. 의사가 나를 간단히 진찰한 후 말했어요. 일단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선생님, 혹시 성년후견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치매 진단이 확정되면 가능합니다. 가족분들이 재산 관리를 대신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나는 정신병원 6인실에 입원하게 됐어요. 하얀 병원복을 입고 딱딱한 침대에 누워있으니 정말 환자가 된 것 같았어요. 병원 생활이 시작되고 3일째 되는 날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치매 환자들 틈에 섞여 있으니까 정말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간병인의 눈을 피해 병원 복도를 돌아다녔어요. 비상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려는데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나가지? 그때 응급실에서 구급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급 환자가 오면서 병원 입구가 잠시 혼잡해졌어요. 기회다 싶어서 다른 환자 가족들 사이에 섞여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밤 10시. 넘은 시간이었어요. 병원복 차림으로 거리에 나온 게 너무 이상해 보였지만 다행히 지나가는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효자동 은주 카페요. 병원복을 입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의아해했지만 일단 출발했어요. 택시 안에서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야, 엄마야. 엄마, 어디 계세요? 언니들이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던데. 병원에서 도망 나왔어. 지금 카페로 가고 있으니까 문 열어놔. 엄마, 너무 위험해요. 언니들이 찾으러 올 거예요. 괜찮아. 일단 만나자.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병원에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간병인이 깜빡한 틈에 나온 거야. 이제 우리 시간이 얼마 없어. 그때 수진과 미경이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가 실종됐다는 연락이었죠. 뭐? 엄마가 없어졌다고? 수진이 소리쳤어요. 치매 환자가 밤에 병원에서 나가면 정말 위험한데. 미경도 당황했어요. 그들은 곧바로 은주 카페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나와 은주는 다른 곳으로 피해 있었어요. 치매의 진짜 시작과 기억 상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짜 치매 연기를 하던 중에 진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 때문인지 모르지만요.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어요. 방금 전에 뭔가를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엄마, 아까도 같은 얘기 하셨는데. 은주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응? 내가 뭐라고 했지? 금괴를 어디에 숨겼는지 물어보셨잖아요. 점점 증상이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나는 은주에게 물었어요. 은주야, 금괴를 어디에 뒀더라? 엄마, 여러 곳에 나누어서 숨겨뒀다고 하셨잖아요. 메모지도 주셨고요. 메모지? 무슨 메모지? 은주가 종이를 가져왔지만 내가 적은 글씨가 이상하게 보였어요. 이게 내가 쓴 거야? 엄마 설마. 은주야, 미안해. 엄마가 깜빡깜빡해서 금괴를 어디에 줬는지 기억이 안 나.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니들의 복귀와 추궁 2주 후 수진과 미경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결국 우리를 찾아냈어요. 엄마,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왜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당신들은 누구세요? 엄마, 저희 딸들이에요. 수진이, 미경이. 딸이 이렇게 많았나? 수진과 미경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진짜 치매가 심각해진 것 같았거든요. 엄마, 30억 원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0억? 그게 뭐죠? 땅 보상금 말씀이에요. 비싼 땅 때문에 받으신. 아, 그거. 나는 멍하게 대답했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수진과 미경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진짜 치매라면 30억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엄마,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미경이 말했어요. 은주야, 너는 뭔가 아는 거 없어? 수진이 은주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은주는 거짓말을 했지만 언니들 앞에서는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30억의 행방을 찾는 필사적인 수색. 다음 날부터 수진과 미경은 30억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시청 토지개발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받으신 보상금이 어느 은행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상금은 지정하신 농협계좌로 이미 입금됐습니다. 수진과 미경은 곧바로 농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30억이 모두 인출됐다고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네. 3일에 걸쳐서 전액이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누가 인출했죠? 계좌, 명의자이신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치매 환자가 혼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저희는 본인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서 특별히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CCTV는 확인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우리가 딸들인데요. 성년 의견이 신청 중이에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CCTV 확인을 거부했어요. 수진과 미경은 주변 기금 속상들을 모두 돌아다녔어요. 혹시 엄마가 금을 산 흔적이 있을까 해서요. 할머니께서 며칠 전에 오셔서 금괴를 사셨어요. 한 기금 속상 주인이 말했어요. 얼마나요?
원 정도. 5억만요? 더 큰 금액은 안 사셨나요? 저희 가게로는 그게 전부예요. 다른 곳도 가셨을 수 있죠. 결국 여러 기금 속상을 확인한 결과 엄마가 총 30억 원을 모두 금괴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어요. 은주의 고백과 가족의 분열, 수진과 미경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조사를 벌이자 은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언니들이 CCTV를 통해 엄마와 함께 다니는 모습까지 확인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세 자매가 모인 자리에서 은주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들, 사실 제가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뭘 도와줬다는 거야?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30억을 금괴로 바꾸는 일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뭐라고? 엄마가 언니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수진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럼 엄마가 정말 치매가 아니었다는 거야? 처음엔 가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치매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럼 30억은 어디에 있어?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메모를 주셨는데 지금은 그 내용을 기억 못하세요. 수진이 은주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 우리를 속인 거야? 30억을 혼자 차지하려고? 언니,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럼 금괴가 어디 있는지 말해.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가 여러 곳에 숨겨뒀다고 했는데. 메모 해독과 끝없는 수색. 결국 세 자매는 엄마가 준 메모를 함께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글씨가 너무 흐리고 내용이 애매했어요. 지하, 뭐라고 적혀 있지? 미경이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봤어요. 친구, 집, 이건 뭐야? 수진도 머리를 싸맸어요. 은행, 대여. 이건 확실해 보이네. 은주가 말했어요. 메모를 토대로 세 자매는 보물찾기에 나섰어요. 먼저 은주 카페 지하 창고를 뒤졌어요. 있다. 미경이 소리쳤어요. 창고 구석진 곳에서 금괴 5개가 발견됐어요. 이게 얼마야? 수진이 금괴를 들어보며 물었어요. 대략 10억 정도? 그럼 나머지 20억은 어디에?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메모에 적힌 다른 장소들을 아무리 찾아도 금괴는 나오지 않았어요. 은주의 대학 친구 집을 뒤져봐도 없고 은행 대여 금고를 확인해봐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메모에는 여러 곳에 숨겨뒀다고 했는데. 수진이 답답해했어요. 사설 탐정까지 동원한 대수색. 수진과 미경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혹시 엄마가 다른 곳에 금괴를 숨겨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조사했어요. 어머니께서 방문하신 모든 장소를 조사해봤지만 추가 금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탐정이 보고했어요. 그럼 20억은 어디로 간 거죠?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갔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금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년, 2년.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이상해. 분명히 30억을 금괴로 바꿨다고 했는데. 미경이 중얼거렸어요. 혹시 엄마가 치매 때문에 어딘가에 버리셨을까? 수진도 의심스러워했어요. 10년이 흘렀어요. 나의 치매는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딸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수진과 미경은 여전히 나머지 20억의 행방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죠. 언니,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 미경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20억인데 그냥 포기할 순 없어. 10년 동안 찾았는데 없는 걸 보면 정말 없는 것 같아. 반면 은주는 변함없이 엄마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카페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병원에 와서 엄마를 돌보고 주말에는 아예 병원에서 같이 지냈어요. 엄마,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은주가 창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은주야. 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은주의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은주의 숨겨진 진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있었어요. 나머지 금괴는 사실 은주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 엄마를 도와 30억을 금괴로 바꿀 때 은주는 계획을 세웠어요. 진짜로 여러 곳에 나누어 숨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5개만 카페 지하 창고에 두고 나머지 10개는 자신이 따로 숨겨뒀던 거죠. 은주는 시골 외곽에 작은 창고를 하나 임대해서 거기에 금괴 10개를 숨겨뒀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죠. 어차피 언니들은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이 돈으로 엄마를 제대로 돌보는 게 맞아. 은주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매달 한 번씩 은주는 그 창고를 찾아가서 금괴를 확인했어요. 20억 원 어치의 금이 그곳에 그대로 있었죠. 은주는 그 돈으로 엄마의 치료비를 대고 좋은 간병인도 구하고 최고급 치매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게 했어요.
하지만 언니들에게는 자신이 카페 수입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은주야,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 미경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언니. 카페가 요즘 잘 돼서. 엄마 치료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도와야지.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가면 뒤에 진짜 모습 은주는 겉으로는 착한 딸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들이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돈을 갖는 게 당연해. 어차피 엄마 치료비로도 쓰고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주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사용했지만 점점 자신을 위해서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카페를 더 크게 확장하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도 했어요. 물론 언니들에게는 사업이 잘 돼서라고 말했지만요. 어느 날 은주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차피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잖아. 언니들은 10년 동안 찾지도 못했고. 이제 이 돈은 내 거나 다름없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결국 나는 세상을 떠났어요. 치매가 심해져서 마지막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은주가 끝까지 곁에서 돌봐줬어요. 장례식장에서 수진과 미경이 말했어요. 은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거야. 그동안 치료비며 모든 걸 혼자 감당했으니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 이제 카페 지하에서 찾은 10억은 내가 가져. 그게 맞아. 은주는 겉으로는 사양하는 척했어요. 언니들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야. 정말 내가 가져야 해.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어. 그렇게 은주는 공식적으로 10억 원을 상속받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는 여전히 20억 원어치의 금괴가 숨겨져 있었죠. 나머지 20억의 행방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어요. 사실 나머지 금괴 20억 원어치는 처음부터 은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가장 사랑받고 착해 보였던 막내가 실은 가장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반전으로 끝났어요. 30억이라는 큰 돈 앞에서는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교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금괴를 첫째, 둘째가 나눠 가졌다면 엄마가 편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고 그런 병원 다인실에서 조선족 요양보호사의 돌봄만 받다가 갔을 확률이 높죠. 그나마 막내가 가지고 가서 좋은 병원 좋은 돌봄을 받다가 갔으니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으니까요. 오늘 글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